저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주장합니다. 이걸 매사추세츠 케이스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BT라 그럽니다. 브레이크스루. BT 감염. 그러니까 백신 맞고 감염된 사람. 매사추세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전체 인구 690만 명 중 430만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 중에 BT 감염이 7,737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 BT율은 0.2%입니다. 저거 착각은 마세요. 백신 맞은 사람의 0.2%만 재감염된다가 아니라 백신 맞고 아직 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감염됐다라고 나중에 밝혀진 사람이 7,737명이에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람이. 저게 이제 만약 시간이 더 지나면 뭐 1년 정도, 6개월 정도 백신 유효 기간 뭐 1년이라 그러면 1년 동안에 다시 감염될 확률이 얼마냐? 글쎄요. 저거에 한 서너 배 봐줘야겠죠. 최소한. 그러면 BT 감염률 1%, 5배 맞으면. 그러니까 100명이 백신을 맞으면 그중에 재감염될 사람 BT율은 1% 정도. 지금 이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데이터 말고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출처가 불명확한 거. 저거는 지금 제 출처는 뭐냐면 매사추세츠 보건당국 출처입니다. 매사추세츠 보건당국 출처예요. 출처가 불명확한 거, 또 그다음에 어떤 특이한 사례를 가지고 부풀린 거, 이런 얘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백신 안 맞겠다라는 선택은 100% 존중합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또 안 맞아야 될 여러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저게 너무 유전공학이나 첨단 생명과학을 건드린 거라서 저게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안 맞겠다는 건 100% 저는 인정을 하는 편이고요. 백신 패스포트에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과학입니다. BT 감염자 중 사망자는 지금 딱 100명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전체 이 백신 맞고서 BT 감염돼서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냐? 0.002%입니다. 현재 시점 치사율이. 저게 그러나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거 조심해야 될 수치예요. 만약에 저게 앞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코로나균에 백신 맞은 분들이 코로나균에 노출돼서 감염자 비중이 높아지면 치사율 비중도 0.01% 정도까지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 5배 정도까지는. 0.01%까지는. 그래서 저는 0.01%는 만 명에 한 명 되죠. 백신을 맞았는데 BT 감염이 돼서 그다음에 숨지기까지. 근데 그분들의 평균 나이가 82.5세고요. 그중에 75%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예요. 그 0.02%에 해당하는 분도, 0.01%에 해당하는 분도, 0.002%에 해당하는 분도. 그래서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 통계를 보고 딱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백신 맞으면 감염이 잘 안 된다. 확률 5분의 1이에요. 지금까지 숫자로는. 확률 5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감염되어도 경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관념을 극복해야 됩니다. 백신은 의미 없다. 뭐 문제 많다. 부작용으로 많이 죽는다. 이거 저는 그렇게 쉽게 말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신은 분명히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백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과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백신 안 맞겠다 라는 선택을 한다면 오케이, 그건 인정해 드려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전부 백신 맞아야 된다. 안 맞겠다는 사람들은 좀 문제적 인간이다. 이런 식의 관점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건 자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과 자유, 이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동시에 지켜야 된다. 백신에 관해서. 자, 이제 거기서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씀을 조금 반복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농단 사건이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공작 혹은 코로나 농단인데, 이 초기에 이상한 야릇한 대응을 했죠.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을 방기했죠. 문 다 열어놨죠, 초기에. 그 다음에 중국 당국 스스로가 부정하기 전까지는 사람 사이 전염이 없다라고 억지를 썼습니다. 중국 당국 스스로가 물러나기 전까지는 잠복기 전염이 없다 혹은 무증상 전염이 없다라고 억지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대구라든지 몇몇 군데에서는 이른바 중국데이 같은 거, 중국 축제를 열어서 중국에서부터 대량으로 학생들, 그러니까 이 수학여행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을 유치했습니다. 초기 이상 야릇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지금도 이상한 게 OECD 최저 수준의 검사율입니다. 100만 명당 23만 명밖에 검사를 안 했고요. 이건 세계 125위입니다. 참고로 타이완이 저희보다 좀 낮습니다. 139위, 100만 명당 17만 명. 일본도 저희보다 낮습니다. 143위, 100만 명당 15만 명. 그러나 타이완과 일본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전혀. 종교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고요. 집회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그렇게 이상 야릇하게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저희 나라의 검사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줘야 돼요. 100만 명당 130만 명, 140만 명. 즉 한 사람당 한 번 이상 다 검사하는. 2021년 초에야 전국에서 의사의 소견 없이 아무나 공짜로 검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의사 소견이 필요했습니다. 이른바 전국에서 아무나 검사할 수 있는 거 선별검사소인데, 선별검사소는 그게 아니라 아무나 자유검사입니다. 들어가서 나 검사해 주세요 하면 검사해 주는 데가 선별검사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기 때문에 검사를 느리면은 환자가 늘고요. 그리고 무증상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검사 느리면 환자 늘어나요. 검사 줄이면 환자 줄어요. 고무줄 검사, 고무줄 확진자, 고무줄 냉온탕 국민 통제를 그 게임을 해왔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병실 참사를 일으켰죠. 이 병의 제일 무서운 점은 치사율이 아닙니다. 치명률은 낮아요. 이 병으로 숨진 사람 다 따져봐도 지금까지 독감 환자보다도 못하고 폐렴 환자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 전염성이 높아가지고 한 번에 폭발해버리면 병원이 미어 터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1년 8개월이 지났는데 대규모 병실 지었어야 되고, 특히 위중증 환자들을 위한 1인실, 그러니까 중환자 1인실을 한 1000배도 확보해 놨어야 돼요. 투자를 해서. 그래봐야 1000억밖에 안 들어요. 그거 안 해놨다고요. 그 방기를 했다고요. 이거 나중에 다 감사해서 조져야 돼요. 그 다음 백신 참사 일으켰죠. 2020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 아마 보건정책국장인가 백무슨 국장으로 기억합니다. 국장님 한번 출연하세요.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양반이 사람들한테 중국 백신 좋다, 시노팜 좋다, 시노백 좋다 이렇게 막 떠들고 다녔고, 그거를 듣고서 백신을 생산하지 않는 세계 첨단의 다국적 예를 들면 그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바이에르 같은데 세계 첨단의 다국적 제약회사는 중국 백신 어떻게 들여와서 팔아보려고 보건복지부나 문팔육 라인에 로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소문이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2020년 11월에 보건복지부 박능우는 급하지 않다. 천천히 가격 협상해서 하면 된다. 라고 그런 취지로 국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참고로 2020년 12월 초에 12월 8일 날 미국에서 아마 파이자 백신 허가가 났고요. 12월 10며칠 날 모더나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1년 초까지 모더나 파이자 등과 본격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꼴을 보다 못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2021년 초에 한국 정부는 정말 돈도 많은데 정말 이상한 행태 보이고 있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백신 참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중국 사랑이죠. 어느 선진국도 인정하지 않는 중국 백신에 대해서 그것도 백신 맞았다. 그래서 입국 관리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문재인 586 정부의 노림수는 뭐냐? 결국 종교 및 집회에 관한 기본권을 철저하게 탄압하는 주권농단이 노림수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의 논리에 의하면 예배당이 극장이나 만원 지하철보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들의 논리에 의하면 집회 현장이 이태원 클럽보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오바마 수백 명이 마스크 안 끼고 천막 친 집회장에서 먹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마이크 치고 춤추고 하는 그 장소가
야외에서 스터지라 그래가지고 부릉부릉부릉 오토바이 몰고 다니는 그 사람들 지금 때려잡으려고 난리거든요. 너희 왜 마스크 안 끄고 야외에서 오토바이 몰고 다녀? 아니 야외에서 오토바이 모는 거가 전염이 되나? 그거보다 야외에서 오토바이 모는 거보다 실내에서 오바마가 떠드는 그 세련된 사람들끼리 논 거기가 안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들 마음인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대선 후보는 반드시 코로나와 관련한 무능, 무책임, 무원칙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리하겠다라고 공약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이 오바마 노는 꼴,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철없어서 뭐 환갑된 중늙은이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거를 CNN에 출연해가지고 그걸 합리화하는 사람의 로직. 아, 저 사람들은요 세련된 사람들이에요. 이가 갈리죠. 만리 밖에 있는 저희가 이가 갈리는데 미국에서는 이가 안 갈리겠어요? 저는 저들이 매를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의 철퇴가 미국 같으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내려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우리는 내년 3월 또 내년 6월. 그 고민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